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 통합 후 첫 실행위원회를 열어 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기독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선교연구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사건 재심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총회 내부에서 명성교회의 역할과 주변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가 또다시 총회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재심을 결정한 건 103회기 예장통합 정기총회가 재심 여부를 판단할 것을 결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재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공정한 법리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질서를 잡아줘야 하는 게 이제 재판국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일들을 잡아가 주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로써 명성교회는 또다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각에선 명성교회가 재심에서 패소할 경우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날 심리에 피고 변호인으로 참석한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는 해당 사건이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총회 재판국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총회 내에서의 명성교회 영향력이나 주변 상황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 통합 후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하나된 교단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는 지난달 통합총회를 통해 하나의 교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선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분열됐던 10년간 달라진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양대 임원의 임기와 통합헌법은 내년 5월에 있을 차기 통합총회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두 총회의 임원들이 차기 총회 때까지 협력해 한 교단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됨을 강조했습니다. 교단 내 분열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이 목사는 통합헌법으로 정한 것을 회원들이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통합을 추진했던 한국기독교연합이 단독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겠다며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을 추진했던 한국기독교연합이 통합총회가 무산되면서 예고한 대로 단독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전회기 상임회장을 역임한 권태진 목사가 한기연의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차기 대표회장은 전회기 상임회장이 자동 승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부터 자동 승계가 아닌 대표회장 후보가 된다는 법규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선 권 목사는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네가 몸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교총과의 통합을 넘어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그릇처럼 넉넉히 품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역에 앞장섰던 한기연의 정신을 잇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화합하고 연합하고 통합하는 이 세 가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기독교를 대변해서 그 소리도 분명히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연은 소외 이웃들을 향한 섬김의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굵직한 교계 사역에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통합 과정 가운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한기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선교연구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선연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주년 기념 감사회식엔 어느덧 청년이 된 문선연을 격려하기 위해 그동안 문선연과 함께해온 동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선연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을 지낸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문화 지체에서 벗어나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문선연이 감당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문선연 백광훈 원장은 새로운 20년을 위한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선연은 한국교회 문화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 문화선교에 힘쓰며 문화 변혁을 위한 창조자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문선연은 변화하는 시대의 문화적 도전에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1998년 설립됐습니다. 문화 매거진 오늘을 창간하고 필름 포럼 개관을 비롯해 문화포럼과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를 매년 개최하며 문화에 대한 신학적 평가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과 기독교에 대한 학술 연구와 교육 자료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정추 김운성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며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기독교학교의 긍지를 되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운영위원장은 100년 전에 832개의 기독학교가 있었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독교학교가 주도한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도 기독 선배들의 발자취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는 내년 2월 21일 영락교에서 열립니다. 1부는 학술대회로 2부는 감사예배와 비전 선포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재조명되고 있는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예수란 제목의 곡을 쓴 것이 확인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1973년 발표한 첫 앨범 9번째 트랙에 수록된 곡으로 예수와 문둥병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술과 마약에 찌든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사망 원인도 에이즈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전에 이 곡을 쓴 이유나 기독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미국의 어린 유튜버가 지난 1년 사이 무려 2,200만 달러, 우리 돈 24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창 장난감에 빠져 있을 나이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라이언은 유튜브 장난감 소개 채널 라이언 토이스 리뷰에서 장난감 등을 소개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지금까지의 페이지 뷰 수는 무려 26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선벨리에 소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이자 메스터즈 신학교 학장인 존 하더 목사가 공격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전체적인 목적은 죄인들의 죄와 맞서는 것이라며 복음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와 복음이 아니란 생각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비록 사회로부터 법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다리 위에 서 있던 남성이 처음 만난 한 여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살을 포기한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 사연은 해외 언론을 통해 처음 소개된 이후 SNS 등을 통해 확산 중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23살의 여성 니콜 오욜라 씨로 어느 날 다리를 지나다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니콜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불안을 느껴 남성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며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남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살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영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기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이 4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프 로운트리 재단이 발표한 2018 영국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5년 전에 비해 5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8명 중 1명은 이 같은 근로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임금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데다 보수당 정권의 각종 사회복지와 세액공제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양시 백성역 일대 온수관 파열 사고 원인은 낡은 배관을 소홀히 관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현장 감식 결과 27년 된 노후관로의 한 부분이 압력을 못 버티고 파열됐다며 앞으로 정밀한 분석을 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역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발생한 난방 배관 파열 사고를 말합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지닌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놨다며 이제는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볼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톤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선봉에 섰던 그가 톤 조절에 나서면서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미 행정부의 기대감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 불가능 콜택시와 여성 전용 예약 택시를 연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즉시 배차콜을 제공하고 여성 운전자가 여성 승객만 태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인 펫택시와 노인 복지 택시 등의 사업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의 연말 결산 차트에서 톱 아티스트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2차례나 1위에 오르고 월드 투어 콘서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활약했습니다. 연말 결산 차트 1위는 미국의 드레이크가 차지했고 국내에서도 유명한 브루노 마스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9위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 정의연대가 오는 10일 북한의 박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 인권 국제 포럼을 엽니다. 이날 포럼에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세계기독연대 벤 로저스 팀장 등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과 대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유엔 세계인권선언일이 있는 주간을 교회 남녀 평등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는 9일부터 15일까지를 평등 주간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폭력 근절에 기독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배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에 실린 설교문과 기도문 등으로 평등 주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소각을 반대합니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펼칩니다. 지난 7월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가 팔리지 않는 상품을 관행적으로 태워온 것과 관련해
재단은 재고 상품을 소각하는 대신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은 재고 상품을 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 스토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을 맞아 제4회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열립니다. 청계광장에서 장통교에 이르는 구간이 5개의 섹션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축복이란 주제의 섹션은 동방박사와 아기예수, 천사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조명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